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2주 전쯤에 그때 이제 그 전 2주 동안 프레임 비율이 57%가 넘는다고 했는데 어제 경기까지 합쳐가지고 최근 2주 동안 프레임 비율이 61.4%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참 프렌 리그인데 근데 또 이제 프렌이라고 하면은 언더독 팀을 봐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원래 좀 마헨충이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좀 프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확실히 프렌 보기는 좋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샬럿이고 딱 첫 경기부터 프렌 냄새가 확 오는 경기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클리블랜드가 요즘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119 대 111로 연장을 갔는데도 샬럿이 이겼던 경기입니다. 무려 클리블랜드 원정 가서 연장을 이겨냈던 경기예요. 라멜로가 없었을 때입니다. 크니필 같은 애들 조금 좋긴 했지만은 샬럿이 3점 같은 게 유독 튄 것도 아니었고 야투율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이날 클리블랜드가 더 안 좋았습니다. 미첼이 출전했지만은 24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은 날이었었고 갈란드가 1인분을 했다고 하지만은 근데 또 실제적인 활약 자체는 그렇게 막 다가오지 않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다른 애들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때 미첼이 결장을 했는데 내일 경기도 미첼이 나올지 아직 모를 그럴 날입니다. 저번 경기 때 아마 그 질병 이슈로 빠졌었는데 지난번 경기 미첼이 없을 때는 갈란드가 35점을 넣어줬지만은 사실 경기 내용은 여전히 갈란드가 수비에서 내주는 것도 많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워낙에 요즘 클리블랜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소식으로는 이런 것들도 나와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클리블랜드의 너무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최윗선까지 구단주에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클리블랜드 구단주가 댄 길버트라는 사람인데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 딱 이제 뽑혔던 한 2003년 좀 있다가 2005년부터 여기 구단주로 갔거든요. 이후에 다시 클리블랜드가 르브론을 데리고 왔을 때 위긴스를 그때 1픽으로 뽑았는데 케빈 러브랑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좀 화끈한 인물이거든요. 이 구단주의 스타일을 알면은 클리블랜드가 조만간 좀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여튼 구단주까지 어네피하다는 소리로 그만큼 클리블이 요즘 상태가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샬럿은 지난번 경기 때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니 바로 다음 경기 때 애틀랜타전 터지더니 디트로이트전에서는 오펜을 17개나 따인다든지 턴오버가 23개 그리고 86점으로 올 시즌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라멜로가 뛰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샬럿이 그냥 터지는 날이 이쯤 되면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 기록 같은 것도 3점 말고는 딱히 볼 것도 없고 근데 요즘에 클리블랜드는 점수는 적당히 뽑더라도 야투율이 정말 쓰레기거든요. 수비도 안 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샬럿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알겠지만 클리블이랑 샬럿이랑 워낙에 좀 팀의 이런 체급이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샬럿의 프렌 보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은 프렌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클리블랜드 정배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가끔 가다가 터지면은 이건 서로 간의 야투가 좀 격차가 좀 샬럿은 좀 안 터지는 쪽으로 클블은 좀 터지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무난하게 클블이 이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비슷한 관점에서 239.5도 약간 언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샬럿이 그전만큼 오바팀은 아니고 지금은 이것도 라멜로에 따라 다르긴 하고 양팀 다 꽤나 또 클리블랜드가 빠른 템포로 주고받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인데 글쎄요 미첼이 일단 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미첼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프렌이나 기준점이 너무 높아갖고 언더로 꺾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보스턴 직전 경기 때 브라운이 없었고 그날 화이트도 야투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3점 같은 것도 39개 중에 12개니까 그게 잘 들어가진 않았는데 상대팀 토론토가 너무 못해가지고 보스턴이 마행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없으면은 저는 되게 언더로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경기 때 그런 것들이 통했어요. 근데 올 시즌에 또 브라운이 한번 빠졌을 때는 워싱턴 상대로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뽑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통할지 말지였는데 지난번에 조금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스턴이 한창 3점 같은 게 기세가 좋다가 끊기고 나서 약간 애매하다고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한 번 그 다음에 터지고 다시 또 안 터진 셈이었었거든요. 내일 인디애나랑은 어떨 것이냐. 인디애나는 수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된 편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뉴올리언스한테도 그냥 개발렸었죠. 제가 요즘에 맨날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려요.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야투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다. 림 근처에서든 아니면 이런 점퍼처럼 이제 거리가 있는 데서는 가장 이제 슈팅 효율이 안 나오는 팀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의 모습에서도 여전한 셈이에요. 야투나 3점 모두 다 그냥 최하위권에 있다. 대신에 수비는 조금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이게 인디애나가 제가 저번에 얘네들이 그 페인트조 실점은 좀 적은 편이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 상으로는 뉴올한테는 상성이 조금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보스턴은 요즘에도 외곽슛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거든요. 안 그래도 제일런 브라운이었으면 인사이드 닥돌할 만한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인디애나의 강점이 좀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요. 그 상태에서 인디애나가 그냥 요즘에 꾸준히 못하고 있고 보스턴은 사실 뭐 3점이 안 터질 때도 기본빵이 꽤나 높아 보인다. 그냥 그런 것들 상으로는 저는 보스턴을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무난한 선택지로 바라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인디애나가 제가 저번에 얘네들이 한창 안 좋았다가 최근에 어떤 구간에서는 시즌 거둔 승리에 거의 뭐 상당 부분이 나온다든지 프렘 비율도 높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워싱턴, 뉴욕, 뉴올리언즈 여기 중에서는 컵 대회 우승 이후에 백투백 일정 때문에 휴식을 굉장히 많이 줬던 뉴욕 닉스한테 한 점 차로 패배한 거 그것도 역전 패배였었죠. 그거 말고는 다른 경기를 전부 다 마행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보스턴을 좀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고 225.5밖에 안 받았는데 이게 보스턴의 화력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언더 접근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뉴올리언스 농구는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이제 야투율 같은 부분에서는 좀 최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3점은 안 쏘고 잘 못 넣는다 이런 형태인데 득점 뽑은 게 전체 1등 수준이에요. 그만큼 뉴올리언스가 참 올 시즌 개판이었는데 데릭 퀸이나 피어스 같은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 여기다가 직전 경기 때는 한번 또 자이언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9득점에다가 여러가지 효율들이 다 좋았다. 자유투도 잘 얻어내고 23분 동안 이런 것들을 해낸 거였으니까 뭐 인디애나 상대로 아주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댈러스도 얘네들도 3점을 많이 안 쏘는 팀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3점 슛 같은 것들은 리그 꼴찌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한 7, 8경기 전쯤에는 한번 댈러스의 3점이 40%가 넘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올 시즌 평균 33.6% 그 정도로 그냥 수렴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3점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많이 안 쏘는 팀인데 그러면 둘 다 일단은 3점 슛 시도가 상당히 적은 팀들입니다. 제가 얘네들의 좀 특성들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볼 거는 둘 다 최근 들어서 3점을 가장 안 쏘는 그런 팀들이다. 뉴올리언스는 뒤에서 세 번째로 안 쏘고 댈러스는 가장 안 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사이드 혹은 뭐 페인트 존 이런 데서 되게 좀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은 오포넌트 포인트 인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 존에서 실점을 얼마나 했냐 그런 지표인데 지금 뉴올리언스랑 댈러스가 페인트존 실점이 최근 한 8경기 동안 리그에서 서로 간에 꼴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페인트존이 격전지가 될 거다. 서로 간에 3점 많이 안 쏘니까. 근데 서로 간에 페인트존 실점은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최근에 얘네들은 5경기 동안 상대팀한테 가장 많은 야투를 허용한 친구들입니다. 댈러스가 1등, 뉴올리언스가 2등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많은 슛들을 페인트존 안쪽에서 주고받을 건데 둘 다 페인트존에 이런 수비 수치는 잘 안 지킨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도 명백하게 빠른 농구로 확률 높은 공격을 해낼 거다. 그리고 자유투 많이 물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댈러스는 지난번에도 그 언더팀인 필라델피아랑도 상당히 많은 득점이 나왔었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뭐 페이스도 빨리 지키고 가장 뭐 오버보기 좋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보니까 뉴올리언스도 야투 방어 내용이 꽤나 괜찮아요. 3점도 많이 안 먹고 야투 방어 효율도 좋은데 실점은 아주 많다. 이거는 댈러스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오버보기 좋은 팀들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야투가 뭐 물론 삐가리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제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으면은 오펜 따이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페인트 실점도 약간은 줄어드는 면모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또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오버보기 좀 좋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리고 승패도 요즘에 뉴올리언스가 4연승 중입니다. 막 휴스턴한테 역전승을 한다든지 그전에는 포트, 시카고, 휴스턴, 인디애나 다른 팀들은 조금 핫발인데 야 휴스턴 정도 되는 팀을 역전승을 해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솔직히 좀 심상치가 않기는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전력 자체는 댈러스가 조금 더 세다. 일단은 내일도 플래그가 캐셔너비라서 이게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기는 할 거예요. 요즘에도 나지마샬 같은 애들 선발로 올려가지고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승패 방향은 사실 별로지만은 댈러스를 조금 더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댈러스가 역배를 받았다면은 만약에 플래그가 빠진다면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시각으로는 저는 댈러스의 프렘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확 와닿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이긴 하네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자, 그 다음 경기는 덴버 대 유타 경기입니다. 둘 다 이제 고산지대여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고산지대 빨을 받는 덴버나 유타. 그런 것들이 많이 받지는 않는 애들이에요. 자, 일단은 상대 전적상으로는 덴버가 맞대결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대부분 이렇게 좀 핸승 느낌이 많이 나기는 나요. 그나마 한 번 이렇게 뭐 비볐던 적이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덴버가 6연승이 올 마인급이다. 근데 요즘에 유타는 사실 얘네가 저는 홈발을 상당히 많이 받고 득점도 홈에서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요즘에 유타가 원정에서도 5경기 동안 지금 121.6점을 꽂아대고 있거든요. 멤피스 원정, 뉴욕 원정, 브루클린 원정, 골스 원정, 레이커스 원정. 다 좀 쉽지 않은 애들이 많았는데 물론 여기서는 뭐 개발리 경기도 있지만은 브루클린이나 멤피는 잡기까지 썼습니다. 물론 덴버가 넘기 어려운 산인 거는 맞지만은 덴버도 요즘에 라인업 문제가 심각하죠. 보면은 내일도 이제 페이튼 왓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얘 대신에 이제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나왔거든요. 그날은 수비가 정말 좋지가 않았다. 휴스턴한테 무난히 발리는 경기였었고 언더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요키치의 수비 문제를 늘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위대한 선수지만은 수비에서는 할 말이 없는 친구다. 그래서 고든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왓슨 같은 애들마저 이 요키치를 조금 더 수비를 가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당장 뭐 직전 경기가 가도 요키치가 가드 패싱 하는 거 하며 막 그랬었어요. 엄청 안 좋았습니다. 다른 애들도 수비적으로 딱히 뭐 좋은 애들이 없는 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덴버는 제가 지금 이거를 직전 휴스턴전을 반영해가지고 약간 망가졌지만은 그 전에 점수 뽑는 거 야투율, 3점율 전부 다 1등이었거든요. 트리플 1등 공격 카테고리가. 대신에 수비는 여전히 좋지가 않다. 그나마 좀 이제 언더팀들 올랜도나 휴스턴 그리고 뭐 세크라멘토 이런 애들 만나갖고 실점 수치가 조금 좋기는 해요. 샬럿한테도 106점밖에 실점 안 했었고 근데 바로 그전에는 그전 5경기 동안 실점 수치가 또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유타는 공격력은 나름대로 알아준다. 요즘에는 야투나 3점 내용도 괜찮은 편이고 득점 뽑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수비는 그냥 아예 뭐 최하위권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보기 좋은 팀처럼 보이기는 해요. 유타는 요즘에 눈 감고 오바 찍어도 괜찮은 애들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올랜도랑은 사실 이게 연장을 안 갔으면은 그 당시에 기준점은 언더가 될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연장 가가지고 오바가 떠서 저도 뭐 한번 챙겼었고 덴버랑 붙으면은 지금 저는 덴버가 물론 유타보다는 확실히 위쪽은 맞지만은 많은 실점은 좀 동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덴버의 요키치, 월스트 디펜시브 레이팅 인 더 클러치.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으로 가면은 가장 나쁜 이런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이는 애들이 누구냐. 요키치랑 캠 존슨, 덴버의 2명의 선수들이 지금 리그 최상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아주 안 좋다는 소리예요. 클러치로 갔을 때는. 클러치라는 거는 이제 경기 종료 5분 이내에 5점 차 이내로 돌입하는 경우 그건데 과연 유타가 클러치로 돌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클러치 상황이 아니어도 요키치 같은 애들은 수비가 원래도 안 좋습니다. 저는 유타가 어느 정도 좀 뽑아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최근에는 마카넨이 없을 때조차 특히 이거는 마카넨이 없으면은 오히려 수비에서 수치가 안 좋지 공격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 차례 뭐 키온테 조지의 성장세라든지 너키치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쓰임새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타가 꽤나 점수를 뽑을 만한 날로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는 덴버가 유타 상대로 이렇게 많은 실점한 유타한테 저는 한 130점 이상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핸디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제 48분 동안 점수 뽑는 능력은 좀 유한하잖아요. 많으면은 한 140점 이상, 적으면은 뭐 그거보다 안 좋을 때도 있고. 분명 덴버의 이런 득점 최고치는 정해져 있을 건데 과연 유타가 얼마나 해줄 거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14.5면은요 프렌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 참 아까 제가 맞대결상으로 덴버가 6연승의 6마인급이었다. 한 번 정도나 삐가리가 있을 텐데 어쨌든 유타가 덴버한테 굉장히 약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의 덴버의 수비를 봤을 때는 좀 유타가 어느 정도 좀 해볼만하다고도 보이거든요. 점수를 뽑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이면 차라리 오바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4.5의 프렌을 보기는 볼 텐데 이건 뭐 근거는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당장 직전 올랜도전에서도 굉장히 이날 뭐 페이스는 빠르지 않았는데 야투시도 105회 그리고 자유투도 소요안에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갔다. 그래갖고 연장 가서 오바가 났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시도수라면은 올랜도랑 덴버는 수비 차이가 있죠. 저는 유타가 꽤나 뽑아주리라 보면서 오바 한번 냄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여기도 일단 맞대결 하나 볼 텐데 지금 오클이 10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는 그냥 올 마행급입니다. 멤피스 상당히 잘 짓밟아갔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근데 요즘에 오클라호마도 살짝 흔들리고 있죠. 25경기 구간 동안 1패밖에 없다가 최근에 3경기 동안 2패예요. 샌안토니오랑 미네소타한테 졌었다.
물론 다 퀄리티가 있는 애들이긴 한데 사실 근데 이쯤 됐으면은 역대급 행보를 보이던 거가 살짝 또 끊길 만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내일도 상황을 보면 오클라호마는 지금 홈그랜이 퀘셔너블이 둘이 들어와 있고 하텐슈타인이나 뭐 골기쟁 그리고 제일린 이런 센터 자원들이 지금 다 결장이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홈그랜까지 빠진다 이러면은 저는 오클라호마가 일단 높이가 많이 좀 딸릴 수가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 4번 자리도 좀 높이가 마땅치 않았고 켈리치 윌리엄스 쓰고 있는데 물론 누굴 넣든 간에 땜빵이 좀 되는 팀이긴 하지만은 저는 홈그랜까지 빠지면은 그거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딱 이제 작년인가 그때도 초반에 아직 하텐슈타인이 뛸 수 없을 때 홈그랜도 부상당해가지고 그때 오클라호마가 센터진이 없는 라인업 그때는 상대한테 오펜 따이는 거나 이런 것도 좀 고전을 했었어요. 내일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멤피스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클라크가 부상을 당한 것도 그렇고 워싱턴한테 12.5만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좀 전반전에 해줄까 싶더니 후반 들어서는 이게 확 역전됐거든요. 오히려 패배까지 해버렸다. 역전패를 당했다. 글쎄 그래서 멤피스도 지금 라인업상으로도 그렇고 결장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뭐 그전에 오랫동안 결장한 애들 말고 이디, 빈스 윌리엄스, 모란트, 클라크 얘네들 다 의미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오클라호마도 내일은 조금 빡셌지만 멤피스도 여전히 좀 결장이 많고 직전 경기 워싱턴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전까지 이제 스펜서 같은 애들이 벤치로 나올 때 상당히 야투효율이 훌륭했다. 근데 지난번 경기 때는 사실 초반에는 좋았다가 점차 가면 갈수록 3점 같은 것도 삑 나고 이러면서 그냥 평균에 수렴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책주의 이런 아쉬운 부분들, 파울이 많다거나 그런 것들도 요즘에 약간 해소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얘를 지원해줄 만한 수비수가 또 없다 보니까 내일도 또 오클라호마 같이 파울을 잘 뜨는 애들한테는 고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멤피스는 최근에 견적이 상당히 좋죠. 최근에 10경기 동안 지금 7승 3패를 달리고 있는데 얘네가 이긴 경기에선 실점이 110점보다 적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딱 이 뉴올리언스한테 한 번, 그때 128점 실점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제 110점 이하였었거든요. 근데 지는 경기들, 샌안토니오, 유타, 워싱턴 이런 애들한테는 전부 다 125실점 이상 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당장에 내일 오클라호마는 야투가 조금만 괜찮으면은 심심찮게 이런 점수를 뽑을 수 있는 애들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공격은 아주 잘 되는데 수비도 아주 잘 된다. 이렇게 뭐 지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일 멤피스가 실점을 얼마나 할 거냐 그게 좀 고민인데 일단은 16.5라는 핸디값 솔직히 오클라호마는 저번에 클리퍼스를 20점 차로 부순 것도 그렇고 얼마든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애들이긴 합니다. 상대인 멤피스의 상태, 그전에 뭐 패배했던 이런 미네소타나 샌안토니오만큼의 경쟁력은 현재는 없는 애들이다. 기록은 좋지만은 앞으로 이런 결장 때문에 기록이 더 망가질 수 있는 멤피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매치 또 백투백이 있다 보니까 내일 경기는 사실 오클라호마를 막 잡아내겠다 이런 생각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6.5면은 저는 뭐 프렌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오클라호마의 뭐 결장상으로 따져야겠지만은 저는 그림상으로는 16.5의 프렌이라든지 언더도 조금 생각 중인데 그냥 핸디값이 너무 좀 빡센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확 와닿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오클라호마가 이긴다면은 멤피스를 저득점으로 묶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 오클도 확연하게 요즘에 좀 흔들리는 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제다 자유투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자유투가 엄청나게 많이 좀 터질 만한 그런 애들입니다. 자, 지난번 맞대결 한번 보면은 그때 이제 디트로이트 홈이었는데 116대 122로 이거 간신히 마헨이랑 오바를 성공을 했던 그런 경기로 나오는데 자 이날은 뭐 사실 뭐 야투 같은 거는 그렇게 뭐 딱히 뭐 두드러지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유투를 35개나 뜯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는 자유투를 48개나 뜯었거든요. 양팀이 합쳐가지고 자유투가 도합 83개가 나온 매치입니다. 둘 다 지금 여기 있는 기록으로도 포틀랜드는 자유투를 3번째로 잘 뜯지만은 3번째로 많이 내준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자유투를 2번째로 잘 냈지만 2번째로 많이 내준다. 이런 애들끼리 붙은 거여서 지난번에 많은 파울과 함께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나온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팀플레이 스타일 상으로는 물론 뭐 심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많은 자유투가 오갈만 하다. 문제는 오늘도 235.5로 조금 낮은 기준점이거든요. 얘네들이 요즘에 야투가 너무 별로인 날들이 많다. 특히나 디트로이트가 지금 두 경기째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댈러스한테 122번의 야투를 시도를 했는데 그날 뭐 3점은 20%도 안 됐고 야투도 개차반이었고 40%가 안 돼가지고 그 경기를 졌었거든요. 직전 경기 때는 샬롯이랑 경기를 했는데 86점으로 묶은 거는 좋았지만은 3점도 28개 중에 6개 야투도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야투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여기에 있는 기록상으로 점수는 꽤나 뽑았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뭐 자유투발도 조금 있는 것도 있고 대신에 수비는 잘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디트로이트가 뭔가 이 오바복이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샬럿, 댈러스, 보스턴, 애틀랜타, 미러키. 애틀랜타랑 미러키랑 점수가 되게 많이 났지만은 이후에 세 경기는 상당히 점수가 안 났다. 댈러스와의 경기도 연장 같지만 언더였었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상대하는 포틀랜드는 그래도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른 팀이에요. 포틀랜드는 최근에 3연승 중인데 골스, 세크를 잡았습니다. 골스랑 세크랑은 엄청 점수가 많이 났고 직전 경기 세크랑은 그전 경기랑 좀 이제 비슷한 느낌이랄 거라고 봤는데 둘 다 야투가 많이 안 터졌었어요. 세크랑 했을 때는 이제 뭐 아브디아도 조금 막혔었고 턴오버도 20개나 있었다. 대신에 샤프가 좀 점수를 넣어줘가지고 이겼는데 세크가 너무 못 넣어갖고 이겼던 경기였었죠. 사실 양 팀이 요즘 턴오버가 많은 거라든지 이 공격 효율이 너무 안 살아있다. 그래서 자유투밖에 오바를 믿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유투는 또 심판의 영향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지난번 경기는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도 오바를 보고 있기는 한데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팀 이름만 봤을 때는 235.5면은 굉장히 반가운 애들인데 이 야투가 너무 요즘에 좀 삐가리가 많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거든요. 그냥 둘 다 요즘에 여기 보이는 지표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야투가 좀 별로였던 게 보였다.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좀 빠른 이런 농구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오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6.5로는 그래도 뭐 디트로이트가 나쁜 구간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진짜 야투가 개쓰레기. 댈러스전 같은 그런 날만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6.5는 할만은 하기는 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올 시즌 프렌리그여가지고 그것도 고민이고. 사실 저는 뭐 승패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오바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골스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사실 요즘에 골스의 베테랑들이 제 몫을 못한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를 두고 찰스 바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스는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런 흐름을 보였던 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늙었다. 스테판 커리는 그냥 뭐 위대한 선수다 뭐 그런 의미인데 계속해서 지금 기량이 하락하고 있다. 지미 버틀러는 뭐 전 같은 플레이어가 아닌 것 같고 드레이먼드는 명확하게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되게 좀 골스를 혹독하게 평가를 한 거고 특히 베테랑들에 대한 저격을 한 건데 지금 뭔가 골스의 상황이 그렇죠. 이 과거의 영광 커리가 엄청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한 인기나 이런 거에서 대단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그런 영광 때문에 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린도 약간은 뭐 그렇게 봐야 되고 골스의 에너지나 동력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데려온 게 버틀러였는데 버틀러도 되게 좀 소극적이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베테랑들에 대한 저격을 한 건데 반대로 뭐 무디도 올 시즌에 좋을 때가 있었고 윌 리차드도 되게 좋은데 많이 안 쓰고 있고 그래서 골스가 커리 이후의 시대는 참 암담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약간 찰스 바클리가 한 것 같고 자 지난번에 이제 그린은 8분 만에 퇴장을 당했고 이 친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처럼 이제 그린은 컨트롤 타워 유형의 빅맨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턴오버 비율이 리그 1등입니다. 2등이 22.9%인데 그린은 29%입니다. 2등이랑도 확연한 격차가 있고 안 그래도 이렇게 턴오버 비율이 높은데 옛날처럼 그런 패스 센스를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근데 야투는 지금 39.1%에다가 3점에서도 세깅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 그린이 그냥 정말 쓸모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수비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요즘엔 턴오버도 그렇고 직전 경기도 그린이 퇴장당하니까 오히려 골스가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었다. 그만큼 골스의 상태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커리도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하고 터진 날도 있지만은 심지어 터진 날에도 경기는 지고 이러다 보니까 골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올랜도 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프란츠 바그너 아웃된 거랑 썩스가 내일도 다우풀이고 지금 이제 벤케로가 복귀하긴 했지만은 복귀한 다음에도 야투가 38%인가 9%고 3점도 25%밖에 안 돼요. 전혀 효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냥 가끔 뭐 베인 터지는 날이나 이런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올랜도도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하죠. 지난번 여기 때 유타 그때 이제 연장 가서 오바가 났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뭐 자유투도 많이 터지기도 하고 페이스는 느렸지만은 야투 시도가 서로 간에 많았다. 어쨌든 그래도 오바로 근처로 갔었거든요. 과연 이게 저는 이것도 그냥 오바가 제일 나은 선택지라고 보이고 흔들리는 골스한테 올랜도가 5.5씩이나 받았으면 프렌을 할 만도 하다. 이거는 약간 요즘에 프렌 뷰에 진짜 많은 것 때문에 좀 저도 프렌을 섞어본 것도 있긴 한데 글쎄 지금 골스가 일단은 너무 흔들리는 거 일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골스한테는. 가끔 뭐 터지면 이기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막 보기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올랜도도 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저는 한번 뭐 프레임 같은 거 노려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229.5를 받은 거는 이것도 일단 기준점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해요. 골스도 확실히 커리가 있을 때는 수비적으로 일단 좀 구멍이 하나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점수가 많이 나는 날도 좀 있고 올랜도도 예년이랑은 다르게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 하지만 지금 점수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자원들이 좀 빠져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좀 헷갈리는데 저는 일단 오버보고 있기는 합니다. 어렵지만은 서로 간에 야투 효율이 좀 안 나오는 편이어서 좀 애매한데 전 229는 좀 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올랜도 프렌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